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SK하이닉스입니다. 주가가 최근 들어서 가파른 상승 이어가면서 단기간에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입니다. 엊그제만 해도 30만원 돌파하면서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자, 일단 오늘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8%대 급락이 나오면서 일단 조금 이제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회로 봐야 되는 상황일지, 아니면 이제 또 하락이 시작되는 좀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이 될지, 분석을 통해서 향후 주가의 흐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기관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중립을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거래량이 좀 크게 터졌는데 외국인이 많이 팔고 나간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야 되겠고, 이 물량을 개인이 받았지만 어쨌든 좀 역부족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0.22% 굉장히 낮은 비중 계속 이어갑니다. 뭐 전혀 걱정 없고요. 공매도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뭐 최근에 이제 한 10% 이렇게 조금 한 번씩 튈 때가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대차장구도 최근에 이에 따라서 좀 올라가긴 했지만 뭐 바닥에서 조금 올라간 정도. 그래서 앞으로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려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부터 매출 살펴보겠습니다. 31조, 42조, 44조. 자, 이때 한번 눌립니다. 32조로. 그리고 바로 2배 이상 올라가면서 작년에 크게 올랐습니다. 66조. 올해는 84조.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후년도 상승 흐름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5조, 12조. 자, 6조 마찬가지로 눌리기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7조대까지 기록을 했고요. 작년에 흑자 전환 수준이 아닌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23조를 그냥 바로 돌파를 해버립니다. 자, 올해 36조 굉장히 큰 폭이고요. 내년 후년도 이제 조금씩 폭은 줄어들 것 같지만 어쨌든 상승 유지가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 보시면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상승 흐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폭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자, 분기별로 그럼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에는 2조 8천에서 7조대로 크게 올라가고요. 2분기 5조대에서 9조대 마찬가지고요. 3분기는 7조에서 10조, 4분기 8조에서 10조로 각각 전년 대비 큰 폭의 상승 이어갑니다. 그래서 걱정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에서 80대까지 올랐고요. 최근에 다시 안정 찾으면서 40.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채 굉장히 양호한 수준 이어갑니다. 한 번도 위험했던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더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8, 16. 자, 다시 실적 눌리면서 마이너스 15까지 갔다가 이때 작년에 폭발적인 성장하면서 수익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31. 올해는 더 높아진 34. 자, 그리고 내년 후년도 조금 내려가긴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좋아 보이고요. 수익성 엄청납니다. 자, EPS 보도록 하겠습니다. EPS도 가파른 성장, 뭐 작년 대비해서 2배 좀 안 되게 상당히 큰 폭의 상승 이어가고요. 내년부터는 조금씩 폭이 줄어들지만 상승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올해는 1767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전년 대비 좀 내려오는 점은 아쉽죠. 자,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65%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은 다소 소소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6.97배, PBR은 2.03배 나오고 있고요. 자,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 여전히 굉장히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30만 원도 상당히 저평가였는데 지금은 더욱더 저평가가 되면서 지금은 엄청나게 싼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한 저평가 구간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8%대 급락의 배경입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간밤 미국 증시에서 이제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의 주가가 8%대 급락을 보였다는 점. 자, 그래서 ASML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 양호한 실적 성장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매출 성장을 자신할 수 없다면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이 좀 불안 요소로 작용을 했고요. 자, 이에 따라서 트럼프발 관세 영향 등으로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좀 생겨나고 있다는 이런 상황에서 아쉬웠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었죠. 이제 골드만삭스. 자, 리포트 때문입니다. 이제 17일 날, 자, 오늘이죠. 오늘 HBM 수요가 장기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긴 하겠지만,
내년부터 경쟁이 심화하면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가격 결정권이 공급사에서 고객사로 이동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SK 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 주가가 이미 크게 상승한 만큼 실적 리스크를 고려해서 보수적인 입장으로 전환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투심을 자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로 오늘 이제 급락이 연출이 됐는데요. 자, 뭐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물론 불안 요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골드만삭스 리포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 않아요. 지금까지 너무 사기를 많이 쳤잖아요.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막 자기네들 자사 리포트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긴 거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 논란에 뭐 한두 번 연루가 된 게 아니었었고 뭐 그중 일부는 뭐 벌금이나 합의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증권사 리포트 참고하는 거 상당히 도움이 되고 편리하죠. 근데 골드만삭스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거르고 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에 너무 이력들이 화려하기 때문에 사기를 너무 많이 쳤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거르고 본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자,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보시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24% 증가, 영업이익은 66% 증가할 것으로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실적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D램 같은 경우 HBM 매출 비중 확대와 견조한 수급 밸런스를 기반으로 전사 이익을 견인할 전망이고요. 이제 HBM3 12단 출하는 예정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됐고 매출액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HBM3 중에서. 자, 그리고 낸드 부문은 이제 출하량은 크게 증가를 했지만 D램 대비 불안정한 수급으로 인해서 가격이 여전히 하락하고 있어서 전분기 대비 이익 개선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부분은 아쉽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문별로 좀 살펴봤고, SK 하이닉스 이어서 이제 동종업체 대비 경쟁 우위를 기반으로 해서 HBM의 이익 기여도가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후발업체인 마이크론의 HBM3 12단 진입으로 인해서 점유율이 일부 축소는 되겠지만 선제적 공급 진입과 그에 따른 수익성 유지는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우리가 크게 우려할 것은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HBM3 12단의 매출 비중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 흐름은 지속이 될 전망이고요. 연내 HBM4 이 생산 개시도 기존 목표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단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업체는 하반기에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하이엔드 D램 시장 내 입지는 당분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의 이 GPU 관련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 HBM 관련 수요도 기존에 전망했던 것처럼 양호한 상황이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SK 하이닉스의 HBM 경쟁력 및 매출 비중 확대에 의한 차별화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AI 관련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들의 주가가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어서 SK 하이닉스 역시 이에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 좋아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도 말씀드려야겠죠. 자, 고객사 전략 변화, 미국 수출 규제 등 이런 외부 변수에 따라서 시장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우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의 시장 진입과 삼성전자의 HBM4 샘플 공급 등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의 독점적 지위 유지에 대한 이런 우려는 점증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의 이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신규 진입 관점. 자, 이거를 기회로 봐야 되냐? 아니면 이제 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냐? 이제 갈림길에 좀 놓였습니다. 그게 가장 관건인데 저는 일단 큰 그림에서는 지금은 뭐 기회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에 해가 간 것도 아니고 실적이 뭐 악화가 된 것도 아니고 뭐 ASML의 이번 2분기 실적이 또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냥 미래에 대한 이런 어떤 불확실성을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막 또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견조하게 또 HBM 성장하는 거 우리가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SK 하이닉스 자 선두주자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크게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저는 기회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회로 보자. 다만 그러면 신규로 바로 들어가냐? 일단은 자 떨어지는 칼날에선 바로 들어가지 마시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 좀 확인하고 들어가실 게 훨씬 더 현명하겠다. 그래서 신규 진입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말고 하락이 일단 일단락이 되면 반등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엄청나게 싼 구간이에요. 26만 원대면. 자, 그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표가는 38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는 힘든데 자 38만원 제시해 드리면서 따로 여러분들 기록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 여전히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장기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흔들리지 마시고 손절 나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 굳게 좀 다지시고 오히려 뭐 현금 여력 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시고 지금 뭐 어떤 SK 하이닉스 이제는 뭐 하락의 폭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서 막 도망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꾸준하게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미래 밝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단기 하락에 너무 겁먹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꾸준하게 보유하시는 관점, 홀딩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까지 설명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단기 물려 계신 분들, 자,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약간 물려 계실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뭐 폭 자체가 그래봐야 뭐 10% 그쪽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물 타지 마시고 그냥 보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는 물 타봤자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평단 얼마 안 내려오고 비중만 늘어나니까 그냥 보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